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장애인권 발바닥 행동의 이현경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탈시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로 사회복지 제공을 요구하는 첫 시작으로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해보고자 지금 준비한 자리인데요. 먼저 순서상에 약간의 변경이 있겠습니다. 여는 발언으로 좀 해주셨던 분들 약간 뒤로 미루고 먼저 사회복지 서비스 변경 신청 과정에 관련해서 간략한 경과 보고를 해드릴 건데요. 지금 보도자료 보시면은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는데 저희가 보도자료를 너무 두꺼워서 이게 보도 논문이라고도 했는데요. 네, 보도자료 3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3페이지의 경과보고를 보시면요. 저희가 2009년 7월부터 만남을 준비해 왔습니다. 2009년 7월부터 11월까지 만남을 준비하면서 그래 탈시설 운동을 이제는 이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한번 준비를 해보자라는 내용으로서 법률가와 또 변호사들 함께 만나서 준비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탈시설 하고 싶으신 시설에 생활하시는 분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의 자립생활에 대한 의지와 욕구를 파악하고 그분들의 시설에 나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적 내용을 알아야 하는지를 좀 먼저 공부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논의도 해보았는데요. 그러고서는 200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약 30여 명 정도를 시설에 계신 분들이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중에서 시설에서 나오고 싶은 의지와 욕구를 가장 강렬히 표현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함께 소송을 준비하기로 하였고, 그래서 지금 앞에 계시는 음성 코통내에서 생활하시는 윤국진 씨, 박현 씨, 그리고 또 지금 뒤에 와주셨는데요. 김포 향의 집에 생활하시는 황인현 씨, 이렇게 세 분이서 사회복지 서비스 변경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5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12월 16일 사회복지 서비스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변경 신청서를 각 해당 구청과 군청에 제출하였고요. 그리고 또 그걸 진행하기 전에 먼저 기자회견도 진행하였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간략히 지금 이 자리에서 첫 시작으로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요. 저희가 또 사회복지 서비스 변경 신청을 요구하면서 해당 군청과 구청에 요구하였던 것이 생활비와 의료재활 서비스, 주거지원, 취업지원, 상담보험 서비스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고선 이에 대한 답변이 네, 페이지 7페이지를 봐주시면은 지난 2010년 7일 군청으로부터 도착했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양천구청이 아닌 음성구청만 내용을 먼저 넣었는데요. 네, 음성군청에서 보내주신 내용을 보시면은 실망스럽게도 저희는 이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였지만 음성군청에서는 단순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안내 수준의 내용만을 보내주었습니다. 보시면은 시설 폐소 시 생활비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대로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너희가 신청을 해라라는 안내 수준의 내용이었고요. 또 의료재활 서비스 지원을 해달라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 또한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 주거지원도 특별 공급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 신청을 해라. 그 외에 활동보조 등의 서비스가 있으니 그것들도 너희가 필요할 경우에 신청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의 단순 서비스의 안내 수준만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성구청에서 보내준 내용이 그 결정의 통지인지 아니면은 서비스 안내 수준인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였고요. 그래서 지난 이 내용에 대해서 2월 4일날 음성군청으로 다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질의서는 페이지 13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음성군청에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였지만 그러고서는 다시 2월 23일 음성군에서 다시 4월 6일이죠. 답신을 보내주었는데요. 죄송합니다. 2월 23일에 보내주었는데요.
음성분청의 답변은 21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음성분청에서는 우리가 명확한 음성분청의 답변을 입장을 알려달라는 내용을 요구하였지만 두 번째 답변 역시 지난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그리고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 내용에 관련돼서 너희가 신청을 해라라는 내용의 단순 서비스 안내 내용만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 내용에 대하여 가지고 사회복지 서비스 변경 신청 거부 처분이라고 보았고 이 내용에 대하여 취소 소송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오후 시간에는 음성분청의 관할인 청주법원으로 가서 이 내용에 관련해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는 진짜 법적으로서 한번 탈설 소송 운동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약간의 경과보고를 간략히 보고해 드렸고요. 오늘 이 자리에 그 기자회견에 여는 발언으로 진보신당 부대표님이신 박균영희 대표님께서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하는 발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장애를 있었고 장애인으로 살면서 사회복지 서비스 이 변경 신청을 하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행정소송을 준비를 하면서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정말 생각할수록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이 있고 그 안에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겠다고 지역 안에서 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시민으로 국민으로 살겠다고 선언을 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보조 서비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생계도 필요하고 주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사회복지 법안에 우리가 분명히 요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행정구역 그 관할 지역에 가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기초단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하면 당연히 지원돼야 됐던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이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법안에 이렇게 시설을 나와서 그리고 또는 가정을 나와서 자립생활을 해보겠다고 할 때 사회복지 법안에 우리가 행정자치단체에 가서 구청이나 또는 군청이나 또는 어떤 시청이나 찾아가서 난 자립생활을 하는데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런 것이 시행되지 않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이것을 각 지자체, 행정단체에서 이것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두고 오늘 소송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 시작이 앞으로 자립생활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역 안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이 여태까지 되어오지 못했던 것이 우리가 법이 있어도 법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우리의 권리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바로 또 이어서 자립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출발 있게 용기를 가지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작을 그냥 단순히 오늘 하루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나긴 투쟁을 해야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죽어도 네가 알아서 해보라고 겨우 종이 한두 장으로 정보를 주는 것에 그냥 그치고 맙니다.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이나 시청이나 또는 동사무소나 어디에서나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려고 하면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시작이 굉장히 용기 있게 시작하셨고 우리들도 같이 이 용기 있는 시작을 마무리까지 잘 하고 그래서 주거 문제, 활동보조 서비스 문제,
의료 문제, 이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그냥 알면은 찾을 수 있는 권리이고 모르면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이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오늘 그러한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이것을 끝까지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가고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찾아가는 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윤국진 씨와 박현 씨의 그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국진이라고 합니다. 자립생활 준비하면서 이렇게 힘든 일이 저는 몰랐어요. 주시는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때로는 힘든데 그만둘까 그런 생각을 들게끔 하는 세상이 원망스럽고 하지만 살아보고 들어나 시설만 살 수는 없겠다 생각이 들어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많은 격려와 힘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음성 같은 그립니다. 원래 이후로 두 번째 촬영 안 기다리겠어요. 저번 기다리겠다 이후로 오늘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자꾸 가족들이 반대하고 시달도 좀 왜 그래 나는 엄마도 좀 듣고 이렇게 오늘까지 왔는데요. 그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끝까지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잘했대. 잘했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찔르면 들어가는 데가 여자고요. 소위 말하는 장애인 생활시설은 들어가는 경우가 장애를 가지고 어쨌든 간에 최소한 교사는 복무 기간이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적합을 치고 나면은 나오는 게 교사입니다. 그리고 교사 안에서는 뭐 그들이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게 여러 가지 직업 교육을 시키고 또 성기를 마치고 나오면 직업 말씀까지도 해주는 거 해줄까요? 그러니까는 잘 모르겠고 근데 자기 시설은 제가 있는 시설은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있던 시설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흉기도 없고 언제 나가는 미래도 없고 그냥 TV만 보고 최소한 저는 간이 말합니다. 자기가 진짜로 사람을 지켜서 사람 언도받지 않는 한 교사로는 최소한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설은 안타깝게도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는 바로 꿈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까지 말합니다. 꿈을 찾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맞죠? 맞다고 저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꿈 때문에 나왔습니다. 여기 이웃 네트워크에 뭐 구성원들 역시 시설에서의 꿈이 없었기 때문에 꿈을 찾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꿈을 찾고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저는 지금 국가가 이 나라를 왜
자네들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두 분과 저희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 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니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꿈을 짓밟는 국가는 더 이상 국가라고 칭할 수 없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기 있는 두 분과 저와 함께하는 무도는 모든 꿈을 찾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 꿈을 찾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서비스 변경 신청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기자회견. 말 참 어렵죠. 그리고 와 한국의 옴스테드 탈시설 자립생활 소송을 시작하다. 옴스테드가 뭘까요? 참 어려운 말들로 있는데 그러면은 이 현수막에 적힌 내용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자회견 그리고 소송에 대한 내용을 한번 법적 의미에 대해서 들어보는 자료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의미를 들어보고 네, 작년 12월 16일 날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어느새 100일이 더 지났습니다. 3명의 장애인들이 시설을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살겠다는 사회복지 서비스 변경 신청을 작년에 했었고요. 그때 그 두 분 이외에도 저기 앉아 계시는 이제 인현 씨도 이제 같이 이 자리에 있었는데 오늘은 두 분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분이 이제 그 사회복지 서비스 변경 신청했습니다. 그냥 마이크 없이 할게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워낙 목소리가 커서요. 마이크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음성 군수를 상대로 이제 오늘 저희가 행정 소송을 제기합니다. 오늘 행정 소송은 시설에서 나와서 자립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해 달라는 이 두 분의 신청을 음성 군수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해 달라는 그런 청구를 법원에 제기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 변경 신청을 했더니 음성 군수는 우선 음성군에는 그룹홈 같은 게 없다. 그리고 음성군에서는 뭐 탈시설 정착금이랄지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뭐 이런 것에 따르면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고 또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활동보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니 그런 제도가 있음을 안내한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보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 변경 신청을 제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것이 이제 엄연히 사회복지 사업법에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신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우선 당사자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는지를 조사한 후에 어떠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나아가서 개개인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서 보호 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 군수는 이 우선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하고 있는 이런 절차를 우선 처음으로 경험을 했고요. 이건 뭐 양천구청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 서비스가 더 이상 국가가 주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라는 것이 이미 2003년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것이 활용되지 못한 그런 현실 때문에 음성군은 우선 이 제도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분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하고 그 민원에 대해서 회신을 하는 형식의 답변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의 내용은 대부분 음성군에서는 할 게 없다,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다른 데 가서 알아봐라, 뭐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런 요구를 했더니 양천구청에서는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조사를 하고 있는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수는 여전히 동일한 내용으로 자기네들은 해줄 게 없고 음성군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 다른 곳에 가서 알아보라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그러한 어떤 답변에 대해서 저희가 이러한 답변은 헌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뭐 옴스테드라는 이제 그 사건을 잠깐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시겠지만 뭐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시설에 어떤 장애인들을 격리시키고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이제 수용하는 그런 정책을 폐기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지체 장애인, 신체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은 이미 오래전에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옴스테드 소송은 정신장애인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한 분은 정신분열증을 가지신 분이었고 한 분은 인격장애 판단을 받은 정신장애인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정신병원에서 이제 그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지역사회에 나가서 자기는 살면서 치료를 받겠다라는 청구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그 지방정부가 예산상의 이유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이제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방대법원이 이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비록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좀 더 위험하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가 제기될 수 있고 실제 그런 우려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원고가 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나가서 살 권리가 있다 라는 것을 연방대법원이 선언한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판결을 계기로 미국 사회에서 그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행되기 시작했고 이런 탈시설 운동이 굉장히 어떤 전환기를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정말 그 미국과 비교해 보면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신체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시설에서 이렇게 15년, 20년을 생활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살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가 시설에 투자하는 예산이라면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주거하고 생활하고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 소송이 미국의 옴스테드 사건처럼 한국 사회에서 이런 시설 중심의 복지 정책을 폐기하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동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단계를 밟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소송은 크게 두 가지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에서 나와서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법적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복지 서비스,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어떤 국가의 각종 서비스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라는 것.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사실은 이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간도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지났고요. 또 이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는 또 다른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루하고 어려운 싸움이지만 이 싸움이 미국의 옴스테드 케이스처럼 한국에 시설을 나와서 자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희망이 되고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따가 질의응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장애인이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모든 사람에게 대상으로 당연히 음성군청에서 행해져야 할 내용이고요. 저희는 그 내용이 아닌 서비스 안내관이 더 넘어선 내용을 요구하는 자리로서 이렇게 좀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약 1시간 정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마무리 짓기 전에 잠시 없으세요? 뭐 궁금하신 내용 없으세요? 아, 난 진짜 이게 알고 싶다거나 기자님들 중에서도 혹시 궁금하신 내용 없으세요? 양정구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 건지 서비스 신청을 했고요. 두 번째 단계인 복지 요구를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재산이나 소득은 어느 정도인지 가족들의 재산이나 소득은 어떤 상태인지 이런 걸 조사하는 단계이고요. 그 단계를 거친 이후에 이제 당사자나 가족들 혹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양천구청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죠. 네, 답변 내용 충분하신가요? 이제 소송을 오늘 이제 소장을 낼 거고요. 판결이 날 때까지는 빠르면 6개월, 오래 걸리면 1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2년씩? 1년 뒤에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소송은 이제 3심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주지방법원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만약 항소를 한다면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보통 대법원까지 가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저희가 그동안 뭐 마로니에서 투쟁하고 양천구청 앞에서 농성하고 이런 어떤 운동을 해왔지만 법적으로 이런 절차를 밟는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옴스테드 미국 사건만 봐도 뭐 5년인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그 결과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은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적어도 1심 판결이 나면 그것이 굉장히 사실 오늘 뭐 이렇게 기자분들 많이 안 오셨는데 아마 판결이 나면 굉장히 많은 기자분들이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 자체가 어쨌든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 문제를 논의하고 공론화하고 그리고 법원이 관여해서 의견을 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굉장히 지루하고 긴 어떤 과정이 될 거라서 사실 두 분들이 그거를 감당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래야 두 분이 또 버텨내고 끝까지 이 소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어쨌든 소송이 진행이 되면은요 이게 법적인 내용 근거를 가지고 법적 절차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법에 명시된 형태대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될 텐데 그거 말고 우리 같은 운동단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 그 법원 판결이 잘 나올 수 있는지 뭐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 법조인께서는 우리가 뭘 협조해 주길 바라는지 이런 것 좀 알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이 소송을 하기 위한 100인 뭐 사람을 모은다라든지 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송은 여러분들의 할시절 운동과 투쟁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지만 소송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송이 제기됐으니 이제 기다려보자. 뭐 아까 제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를 모르고 음성군수에 이런 답변이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은 저는 그거는 여러분들의 책임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에서 어떤 그런 권리를 여러분들한테 줬는데 그런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구청장이 어떤 진짜 탈시설에 관한 신념을 가진 구청장이 있다라면 구청 이제 그 관할에 장애인 중에서 시설에 아주 오래 있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사는 서비스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직권으로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보공개 신청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직권 신청을 발동하는 뭐 운동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어떤 좀 운동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운동들이 결국은 이런 소송과 결합돼서 보다 큰 성과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일 힘들게 하는 일단 가족들은 네가 몸도 못 갔는데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것이며 몸도 많이 아픈데 갑자기 아프면 누가 병원에 데리고 갈 것이며 그리고 갑자기 위험한 일도 있을 텐데 거기에 지쳐가 불어가면 안 돼. 시설에 있으면 알아서 다 해주는 걸고 가족들은 다 알고 있는데 사람을 살면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느끼는 기쁨 그런 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아도 천국이 지옥이 되고 지옥에서도 내가 기뻐하면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가족들이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런 것이 본인들한테는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시설이 주는 부담일 겁니다. 어쨌든 시설에서 나오겠다고 하는 것을 곱게 보지 않은 것 같고요. 특히 근데 황인현 씨의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그럼 나가라. 지금이라도 나가라. 이렇게 그런 얘기를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나오실 텐데 저희는 지금 그것을 위해서 이런 신청을 하고 있고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긴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런 어떤 또 소장을 내고 그러면 더 큰 압박과 더 큰 부담이 이분들한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꽃동네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물리 걱정 안 하고 뭐 추위 걱정 안 하고 그런 곳이죠.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곳에 사는 곳이 지옥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이제 방한칸 얻어서 아주 열악하게 자립생활을 시작하더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저는 여기
뭘 자꾸 찍어? 보관용을 만들어놨어. 이게 하고 어디다 넣어가지고 했어? 이거? 형 올라가요? 가요. 아니. 뭐 괜찮으세요? 네, 콜.